요즘 들어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누렇게 변하면서 신발 신을 때마다 찌르는 듯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덧붙이세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뭐.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노화 현상이 아니라 곰팡이 감염입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박정의 어르신은 발바닥이 갈라지고 하얗게 일어나 양말을 신을 때마다 따가웠다고 하셨어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죠. 검사 결과는 족부백선, 즉 무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재발의 원인은 청결 부족이 아니라 습도와 혈류의 변화였습니다. 무좀은 깨끗하게 씻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곰팡이에게는 최고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환경과 순환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좀을 빠르게 없애려는 비법이 아니라 다시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현실적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보조 루틴, 병원에 가야 하는 경고 신호, 그리고 발이 숨쉬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족부 질환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성범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발이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발 건강 루틴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무좀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만 이 중 70% 이상은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참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병원 가기엔 창피하다.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수십 년을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32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습관만 있으면 발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67세 이순자 어르신은 발톱이 두꺼워져 손톱깎이로 자를 수가 없어 아들에게 부탁하기도 민망하다고 하셨어요. 미용실도 못 가고 발 마사지도 못 받아요. 남들 눈이 신경 쓰여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관리 끝에 이제는 당당하게 네일샵도 가시고 손주들과 수영장도 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하루 10분 집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좀이 왜 자꾸 돌아오는지 그 뿌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좀은 약만 발라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발가락 사이의 하얀 각질과 갈라짐이지만 실제로는 피부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무좀균은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우리 발에서 떨어지는 각질 조각과 수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균이 단순히 피부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층 안쪽 깊이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점이에요. 겉에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은 사라지지만 속에서 살아남은 곰팡이는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이 약산성 보호막은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방패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과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곰팡이가 붙기 좋은 건성 사막이 되는 거죠. 게다가 비누나 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루 두세 번씩 발을 문질러 씻으면 필요한 유익균까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마치 텃밭의 흙을 너무 자주 갈아엎어서 좋은 미생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과 같아요. 무좀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니
곰팡이에겐 그야말로 온실이에요. 발가락 사이 온도는 평균 35에서 37도, 습도는 80%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이건 곰팡이 실험실에서 키울 때 쓰는 조건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난방으로 실내가 따뜻하고 건조해지면 양말 속은 다시 습해지면서 곰팡이가 활발해집니다. 겨울엔 무좀 안 생기겠지 하는 건 착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액순환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면역세포가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예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끝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곰팡이 감염이 쉽게 반복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연치료 시스템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면역이 약해졌다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피가 끝까지 닿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름만 조심하면 되겠지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겨울이 더 위험합니다. 난방으로 실내 온도는 25도 이상 유지되고 두꺼운 양말에 부츠까지 신으니 발은 하루 종일 찜질방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엔 샌들을 신어 통풍이라도 되지만 겨울엔 아침에 신은 신발을 저녁까지 벗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겨울엔 환기를 덜하니 실내 습도가 60에서 70%까지 올라가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한 76세 어르신은 여름엔 괜찮았는데 겨울만 되면 재발한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실내 난방과 두꺼운 양말이 원인이었습니다. 겨울철 무좀 관리의 핵심은 따뜻하되 습하지 않게입니다. 실내에선 통풍 슬리퍼를 신고 양말은 하루 2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재발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좀을 더럽거나 위생이 나빠서 생긴 병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무좀은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너무 세게 씻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발냄새가 난다고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하루 3번씩 씻으셨대요. 결과는 오히려 악화였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염증이 생겨 곰팡이가 그 틈을 타고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무좀 치료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방치해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씻고 자극해도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발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좀이 생겨도 가려움을 못 느끼고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아 방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의 상처는 일반인보다 회복이 3배 이상 느리다는 점입니다. 작은 무좀 상처가 궤양으로 악화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60%가 처음엔 단순 무좀에서 시작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매일 밤 자기 전 발 상태를 거울로 확인하고 발가락 사이 색 변화, 작은 상처나 물집, 붓기나 열감,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좀은 당뇨 환자에게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발을 지키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무좀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깁니다. 수건, 양말, 욕실 타일, 실내화 이 4가지만으로 가족에게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피부가 얇고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면 수년간 반복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부부가 한쪽만 치료하다 같이 쓰던 발매트를 통해 서로 옮기고 결국 부부가 동시에 무좀 치료를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단위 예방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관리하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이에요. 곰팡이균은 마치 벽지 속 곰팡이처럼 겉을 닦아내도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각질만 없애면 나은 줄 아시지만 그 밑에서 곰팡이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든 천연요법을 하든 핵심은 꾸준함과 반복이에요. 발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려면 평균 1년이 걸립니다. 즉, 최소 6개월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3일 만에 낫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좀 치료 후 6개월 안에 재발하는 환자가 46%, 1년 안에는 무려 70%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재발률이 높을까요? 첫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치료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은 것 같아도 피부 속 깊은 곳의 곰팡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겉만 잘라낸 것과 같죠. 둘째, 신발과 양말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무좀균은 신발 안쪽, 양말 섬유 사이에 포자 형태로 수개월간 살아남습니다. 발은 깨끗해졌어도 신발이 오염되어 있으면 다시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셋째, 가족 간 재감염 때문입니다. 본인은 치료했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무좀균을 갖고 있으면 욕실 발매트, 슬리퍼를 통해 다시 옮게 됩니다. 그래서 무좀 치료는 나 혼자가 아니라 환경 전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발만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발도 양말도 생활 공간도 함께 관리해야 진짜 완치가 가능합니다. 무좀은 결국 피부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습기를 줄이고 피를 돌게 하고 자극을 줄이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 이 단순한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발톱색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한번 무너진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 곰팡이는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유지의 단계예요. 기억하세요. 무좀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질병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병도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 바로 습관으로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병원 안 가도 가능한 생활 루틴, 이렇게 하세요. 무좀은 약으로만 낫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다시 살아나고 피부는 또 갈라집니다. 결국 이 병은 생활 습관으로 이겨내야 하는 병이에요. 오늘부터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10분 소금물 조격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 1리터에 굵은 소금 티스푼 1개 반, 즉 밥숟가락으로 1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9도에서 40도 사이,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게요. 발을 담그고 조용히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스며듭니다. 혈류가 돌면서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TV를 보면서 혹은 손주와 통화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셔도 좋아요. 이건 치료라기보다 생활의 루틴입니다. 다만 15분을 넘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불면 균이 침투하기 쉬워지거든요. 딱 10분,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마세요. 둘째, 말리기가 치료의 절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경만 하고 마무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무좀 치료의 핵심은 바로 완전 건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발가락 사이가 축축하면 균은 바로 다시 자랍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그 다음엔 찬바람 드라이기 3분을 권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균열이 생기기 쉽고 그 틈으로 곰팡이가 들어갑니다. 찬바람으로 짧게 말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만 뿌려주세요.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재발을 막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주 1회 베이킹소다 조격으로 각질 정리. 소금물 조격을 일주일에 2번 했다면 그 외 하루는 베이킹소다 조격으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큰술 1스푼,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다는 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이소발레르산을 중화시키고 묵은 각질을 녹여 발톱 주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조격이 끝나면 부드러운 칫솔로 발톱 주변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가 숨을 쉽니다. 단,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보습제나 오일 한 방울로 마무리하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한두 방울로 가볍게 마사지하면 피부 장벽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넷째, 신발 관리가 습관의 완성입니다. 무좀균은 신발에서도 삽니다. 특히 가죽 신발이나 운동화처럼 통풍이 잘 안 되는 신발은 하루 종일 땀과 습기가 쌓이죠. 이건 곰팡이에게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루 신고 난 신발은 그날 바로 말려야 합니다. 밤에 신문지를 넣어두거나 베이킹소다를 작은 천에 싸서 신발 속에 넣어두세요. 습기와 냄새가 함께 잡힙니다. 가능하면 이틀 연속 같은 신발은 신지 말고 신발은 2켤레 이상 번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햇빛보다는 그늘진 통풍 잘 되는 곳에 말리기. 이게 신발 관리의 핵심이에요.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이나 대나무 섬유 소재가 가장 좋고 매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세탁할 때는 반드시 뒤집어서 세탁하세요. 균이 바깥보다 안쪽에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관리해야 완치됩니다. 무좀은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수건, 실내화, 발매트를 함께 쓰면 가족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맨발로 거실을 뛰어다니는 집이라면 그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실 슬리퍼는 어른용, 아이용 구분하기, 발 닦는 수건은 개인별로 따로 두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감염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발매트는 주 2회 이상 세탁하고 햇빛에 말리거나 드라이기 바람으로 살균하세요. 무좀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틈새에서 살아남아 다시 번식합니다. 여섯째, 뜨거운 물 족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좀균은 60도 이상이 되어야 죽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는 이미 사람 피부엔 화상을 남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그면 낫는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71세 박영호 어르신은 뜨거운 물로 하루 3번씩 족욕을 하셨다가 오히려 피부가 갈라지고 염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무좀은 열로 없애는 병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온도와 꾸준한 관리,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세요. 3주가 지나면 변화를 봅니다. 무좀균은 빠르지 않습니다. 피부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느껴지는 데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3주만 지나도 가려움이 줄고 발톱의 탁한 노란색이 서서히 연분홍빛으로 바뀝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고 곰팡이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유지 단계예요. 하루 한 번 완전 건조, 일주일에 한 번 소금물 족욕. 그게 평생 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포기입니다. 여러분이 10분만 투자하면 몇십 년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은 이 생활 루틴만으로 40년 만에 깨끗한 발을 되찾은 김정순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주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그분의 변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김 어르신은 늘 슬리퍼를 숨겼습니다. 할머니 발이 냄새나면 혹시라도 애들이 옮을까봐, 그 한마디가 농담처럼 들릴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발톱은 노랗게 두꺼워지고 발가락 사이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갈라졌습니다. 샤워 후엔 수건으로 감싸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며 웃어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신발을 신기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 좀 있으세요? 애가 발가락 사이가 빨갛게 부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손주를 아프게 한 걸까?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매일 밤 손주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그때부터 약보다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비싼 약도 병원 처방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 10분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완전히 말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주 생각하면서 하니까 귀찮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3주쯤 지나자 가려움이 줄고 발톱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갈라진 발가락 사이의 피부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발이 이제 냄새 안 나요. 그 순간 김어르신은 웃다가 울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요. 사실 무좀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위생이 나빠서 생긴 병으로 오해받을까봐 자신의 발을 감추고 사십니다. 하지만 무좀은 나이의 문제도 부끄러움의 이유도 아닙니다. 그건 피부의 환경과 습관의 병이에요. 습도가 높고 혈류가 막히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의 변화는 비싼 약 때문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였습니다. 매일 저녁 소금물 조격, 완전 건조, 신발 말리기와 양말 교체. 그 단순한 루틴이 40년 묵은 무좀을 이겼습니다. 이젠 양말 벗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며느리 앞에서도 손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발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낫긴 글렀지. 하지만 아닙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재생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꾸준히 관리하면 새 피부가 자라나고 곰팡이가 자리 잡을 공간이 사라집니다. 무좀은 죽을 때까지 안 낫는 병이 아니라 포기하면 끝나는 병입니다. 김어르신처럼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지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뒤 김어르신은 손주의 졸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새 구두를 신으셨죠. 옛날엔 신발 벗을까봐 행사도 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먼저 사진 찍자고 했어요. 그 미소에는 40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좀을 고친 건 약이 아니라 다시 걷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자존감과 가족의 관계까지 바꿔놓은 거죠. 지금 당신의 하루에도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좀은 단순한 발의 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호입니다. 이제 내 몸을 다시 돌봐달라는 메시지죠. 매일 밤 10분 따뜻한 물 한 대야면 충분합니다. 소금 한 스푼, 바람 한 줄기, 그리고 꾸준함. 그 세 가지만 지키면 당신의 발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좀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생활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발 때문에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은 건강한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꽃길 100세와 함께 건강한 100세의 길을 걸어가세요.